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우와, 박평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저 코로나 걸려가지고 아하. 지난주에 좀 고생했어요. 지난주? 지난주. 그 이제 저 일주일 격리하고 네. 풀린 이제 거예요? 풀려서 출근하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우리 언제부터 출근하기 축하드립니다. 시작했어요? 지난주 목요일부터. 축하해요. 네. 이제 감사합니다. 슈퍼 면역자가 되셨어. 네. 그러니까 백신 2번 맞고 걸린 거예요? 3번. 3번 맞고 네, 제가 걸리고. 또 부스터샷까지 야무지게 이제 슈퍼 맞았죠. 면역자네요, 진짜. 나 코로나 걸렸어라고 고백하는 거는 코밍아웃입니까? 코밍아웃도 아니죠, 이제. 약간 플렉스죠. 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면역 플렉스. 면역 플렉스죠. 나는 지금 너와 만났을 때 가장 안전한 사람. 너는 부담을 안 느껴도 되고 나도 안전한 사람. 뭐 이런 참 거죠. 아이러니컬한 게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 확진됐다 그러면 되게 약간 이유 없이 좀 미안해하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민폐를 끼쳐서 주변에 죄송하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막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축하한다 그러고 야 이제 막강해졌는데 뭐 이러고 부러워하고 안 걸린 사람들이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 심지어는 그냥 장사미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면역학 분야에서 일가가 있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신해철 교수님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그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 백신 3번 맞고 오미크론으로 추정되는 감염이 되어가지고 완치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전화해서 축하하고 너무 부럽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장사미사 이런 거를 참 구어에서 저렇게 쓰는 사람은 흔하지 않은데. 저 한 10여 년 만에 지금 처음 들어봐서 제 귀를 좀 의심했어요. 문어체적인 말투를 갖고 보통 있는. 사람. 뭐라 장사미사. 그럴까요? 18세기 분이 도착하신 것 요즘 같은 사람들은 이제 보통 사람 이런 게 좀 약간 없어 보이면 레이맨 뭐 이렇게 좀 영어를 섞어서 쓴다거나 이러는데 좀 신선했어요. 장사미사. 아니 오히려 신선하지 않습니까? 신선했습니다. 신선한 아저씨예요. 신선한 아저씨라고요? 네, 신선한 아재. 신선아재. 아니 그래서 지금도 그 슈퍼면역자와 슈퍼면역자 아닌 사람들이 이 녹음 현장에서도 지금 딱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박평은 지금 슈퍼 면역자, YG랑 JYP는 이제 그냥 면역자. 뭘 잘 모르는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잘 모르는. 검사는 여러 번 했으나 아직은 계속 음성 나오고 있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YG나 JYP 그리고 소연 PD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꼭꼭 착용하고 있지만 아주 여유 있게 박평은 턱에 손을 괴고 편안하게 그러게요. 있죠. 그 교통방송은 지금 전체 직원의 한 몇 % 감염된 것 같아요? TBS. 네.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교통방송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제가 다니고 있는 공장의 정식 병칭입니다. TBS라고 해주세요. 마치 SBS를 서울방송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거. 정말 어쩔 TV 이런 말 하고 싶네요. 예민하시네요. 그래 TBS에는 그래 몇 명쯤 감염됐어요? 굉장히 많이. 막 하루에도 막 뭐 10명까지는 아닌데 전체 직원의 한 3분의 1, 4분의 1 걸렸나요? 세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체 직원이 한 400명 좀 넘는데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한 7, 8명씩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민음사는 어때요? 저희도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좀 더 확 많아지고 늘었죠. 있고, 네. 저희 회사도 한 4분의 1 정도 감염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회사는 반 넘게 걸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달 한 50일 정도에 한 1,000만 명 정도가 공식적으로는 감염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실제로 확진자로 카운트되는 것보다 곱하기 2를 해야 실제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 2천만 명에서 2,50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은 되게 청년의사 같은 경우는 양호한 편인 거죠. 뭐 양호해요. 4분의 1은 감염됐고 4분의 1은 이제 그 잘 확인되지 모르고. 않은 감염자면 비슷한 거죠. 그렇네요. 전체 비율이랑. 그
박평 회사에는 오늘 나름 그래도 좋은 뉴스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네, 민음사의 이제 비룡소, 그 어린이 책을 출간하고 있는 비룡소의 작가 중 한 명인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계의 노벨문학상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안데르센상을 수상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뭐 최종 후보에도 오르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고 많은 분들이 아마 받을 것 같다는 예상들도 했는데 정말 기쁜 소식이죠. 네, 상을 받았습니다. 상금 있습니까? 상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영예로운 상이죠. 찾아보니까 2년에 한 명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데르스 상을 받으면 그 이후에 막 여기저기서 막 러브콜이 쇄도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겠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너무 전 세계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달라지는 제가 부분들이 있겠죠. 비룡소에서 책 많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막 해외에서도 출간하자고 계약 의뢰가 오는 겁니까? 막 이랬더니 이미 여러 나라에 다 나와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법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음사 직원인 박평이한테 당장 떨어지는 건 없겠네요. 없고 그냥 어떤 비룡소- 자부심? 비룡소 자부심? 직원한테는 뭐가 떨어지겠어요? 갑자기? 상금도 없는데? 아니 그래도 뭐 그 매출이 오르고 그러면은 그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는 뭔가 도움이 되죠. 맞죠. 음. 자, 동심이라고는 어렸을 때도 가지지 못했던 JYP가 이런 이제 그림책을 봤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수지라는 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책이 굉장히 여러 개 있고 놀라운 거는 그림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운 것도 막 있어요. 150쪽 이런데 그냥 그림만 있어요, 진짜로? 거의 그림만 있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림책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동화책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네. 근데 이제 이수지 작가님이 작업하시는 그림책은 정말 그림책이어서 그림이 하나의 서사를 이루고 있어서 이게 글이 거의 동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안델센상 수상 소식 전해진 날에 녹음하고 있으니까 우리 박평이 이쪽 그림책 분야에도 뭔가 조예가 깊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뭐 그 옆에 회사에서 책 나온 거니까 이수지 작가의 그림책들 중에서 어른이 볼만한 거 뭐 한두 개만 좀 추천해 주신다면. 근데 사실 이수지 작가님의 책은 어른들이 봐도 다 좋은 책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하나의 물건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 표현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면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페이지를 이용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트한 방식으로 잘 드러나는데 선 같은 책은 피겨 스케이팅이 주인공이에요. 피겨를 타는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얼음 위에서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그 선으로 이야기를 책 제목이 선이에요. 네, 그냥? 선이에요. 선, 라인. 그래서 그 연필 선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저는 한 인터넷 서점에 들어와 있는데 와 정말 발빠르게 이수지 작가 2022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스상 수상 특별 페이지를 만들어놨고 심지어 이수지 작가의 그림으로 된 에코백도 사은품으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수지 작가 그림책들을 다 모아놨네요. 여름이 온다, 파도야 놀자, 그림자 놀이. 나 그림자 놀이 읽어봤어. 그림자 놀이. 이 그림자 놀이를 쓰신 작가가 이수지 작가구나. 파도야 놀자도 재밌어요. 예, 강의, 거울 속으로 선, 그리고 이수지의 그림책, 그리고 또 많은 외국 작가들의 그림도 그리셨네요. 네. 가수 루시드 폴의 그림도 이수지 작가가 물이 그리셨네요. 되는 꿈이 두 분이서 같이 작업한 것. 그 동심 없기로는 JYP 못지않은 YG는 그림자 놀이 같은 거는 언제 왜 읽은 겁니까? 왜 읽었냐면 아이를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 그림책을 읽는 경험을 우리 아이한테는 좀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바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책을 읽어주거나 이런 경험을 저한테
해주신 적은 없거든요. 음. 책을 던져주시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그림책을 같이 넘겨보면서 막 외국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걸 꼭 아이랑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했었죠. 근데 그림책이 동화책이랑 달리 글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상상해야 되는 거라서 이야기를 채워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기에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10살, 만 10살이 된 우리 10살 동거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그림만 있는 책을 펼쳐놓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는 그건 뭔가 아빠나 엄마가 상상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저런 거 한번 할래요? YG? 저 이수지 작가 책 이렇게 넘기면서 유튜브에서 독방 뭐라고 구라치는지 이렇게 할까요? 저작권에 걸릴라나? 아니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허락 받으면 되잖아. 저작권 걸릴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글을 발췌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림을 카메라로 비춰주잖아요. 그래도 그건 괜찮나?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그리고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뭐 그걸 네, 보고 그리고 누가 보시고 좋아할지는 모르겠네요. 필요하면 뭐 허락을 맡으면 되죠. 허락을 구하면 되죠. 출판사 측에.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실지가 저작권보다도 맞아요. 네. 그 독방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감성이 메말라 있는 JYP에게 적절한 책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여름이 온다나 파도야 놀자나 선이나 그림자 놀이 거울 속으로 같은 그림책을 JYP가 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그거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다. 거꾸로 아이한테 읽어준다는 그런 설정이 아니라 그냥 어른 감성 메마른 동심 없는 어른이 보고 이건 뭐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컨셉으로 하면은 차라리 말이 되지 않을까?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죠. 네, 뭐 이수지 작가가 보고 기함하는 콘텐츠가 나오겠네요. 뭐 이런. 그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 모여서 하는 것도 재밌겠다. 이게 뭐야? 이러니 이게 지금 무슨 뭐잖아라고 하면 이게 무슨 그거 이런 JYP 이미지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더 나빠질 게 없나? 나빠질 게 뭐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앞에 코로나 이야기 또 이수지 작가의 수상 소식을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소개할 책이 됐다 유명한 책이라서 뭐 이렇게 열심히 내용을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책과 관련해서 YG가 이미 자기 페이스북에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가지고 글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사실 그 포스팅을 보면서 그냥 방송하지 말고 방송 때 YG 보고 그냥 이거 한번 읽으라 그럴까 그냥? 낭독. 아니 근데 난 좀 쉬고. 근데 저는 그게 제 관점에서 그 책을 읽은 거고 그 사실 이 책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박평이 너무나 좋았다고 꼭 그렇죠. 이걸 같이 읽고 방송을 하자라고 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다룰 책이 요즘 그 정말 화제의 책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 탑 10 안에 아직도 들어있는 그리고 1위도 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 1위도 한 적이 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위였었어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지금 할 건데 네, 그리고 이미 그 책걸상 팬카페 여러분들께서 들락날락거리면서 노는 독지가 카페에서는 이제 한 분이 되게 좋게 읽으신 다음에 이 책 너무 좋다고 추천하는 포스팅도 올리셨고 거기에 댓글들도 꽤 많이 달려져 있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사실 박평이 저희한테 좋은 책을 많이 추천하는데 대부분 문학이 걸린 거예요. 그렇죠. 비문학 책을 이거 진짜 좋다 플러스 방송도 하자라고 강력히 제안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네.
웬일이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고? 그 사실 저 위기의식 느꼈잖아요. 왜요? 아 드디어 작가예요? 이제 큰 작가, 큰 평론가, 큰 편집자가 되시더니 이제 과학까지 이제 작가에게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니라 음. 작가한테는 뭔가 질투심 내지는 낭패감, 낭패가 열패감, 열패가 열등감 이런 걸 느꼈고 박평한테는 진짜 모두 다 느꼈어요. 모두 다. 박평한테는 위기감. 음. 아니 저자가 과학책도 읽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아니 저는 그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 그냥 인스타그램에 이 이미지가 올라온 걸 봤어요. 근데 작가도 몰랐고 출판사에 대한 정보도 사실 잘 몰랐었고 근데 제목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이 사실 팩트일 거라고 그러니까 팩트이거나 팩트가 아니거나 어느 쪽이어도 굉장히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샀거든요. 사서 읽었는데 그냥 첫 장부터 굉장히 몰입감이 있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평이 좋더라고요. 근데 평이 대체로 이 두 가지 방향인 것 같았어요. 하나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팔려? 약간 이런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너무 재밌더라.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되게 모순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재밌게 읽는다는 건 좀 신기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럴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읽고 나서 사람들이 이 책이 무슨 책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껴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 지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고 이걸 같이 얘기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저는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이제 YG였던 거죠? 아니에요. 별로 너도. 저랑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왜? 건 아닌 얘기해보고 것 같아요. 싶었어요. 과학책 전문가인데. 과학 전문 저 룰루밀러 양력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과학 전문 기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것도 약간 조금 그래서 강양구가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그럼. 아니 나는 그것도 조금 사실 좀 인정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 제 관점에서 룰루밀러는 과학 전문 기자는 아니거든요. 거의 뭐예요? 거의 이렇게 시작하죠. 보통은 네? 뭐야? 그러니까 룰루밀러는 그러니까 그 과학 구성 작가, 방송 작가, 네, 방송 작가 이게 오히려 더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정체성으로 들어가야 이런 컨텐츠를 구성하게 된 이유와도 좀 맞닿지 않나. 그러니까 흔히 과학 전문 기자라고 하면 과학자들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많으면서 최신의 과학 정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과학계에서 일어나는 스캔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과학과 사회가 맞닿는 부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뭐 리포트를 쓰거나 뭐 기사를 쓰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 전문 기자는 강양구 같은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과학 전문 기자는 강한 과학을 써야 되는데 이건 지금 강한 과학이 아닌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여기저기 글을 기고해 왔지만 이게 지금 첫 번째 책이걸라. 데뷔작. 그러니까 그 제가 애청자분들께 미리 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심이 깔린 방송입니다.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저자인 룰루 밀러에게 제가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 그거 제가 그냥 인정하고 시작할 테니까 제가 무슨 논평을 하고 말을 할 때마다 또 시기 질투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박평이 저런 연유로 읽은 다음에 정말 훌륭하다. 같이 읽고 얘기해보자라고 제안을 했고 YC는 뭐 처음에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그런 열패감 등등을 느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냥 뭐 과학 관련 책이라니까. 일단 그러니까, 화제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제작이었잖아요. 일단은 그 박평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제 책상에 있었어요. 다음에 읽어야 될 과학책으로 이미 있었고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게 생각을 했었던 게 무엇이냐면 저는 출판사도 좋은 출판사라는 걸 알고 있었고 되게 약간 보석 같은 숨어있는 좋은 책들을 잘 발굴해서 내는 출판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이 룰루밀러라고 하는 작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책이 대충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야제들 사이에서는 이 책이 그렇게 화제가 되지는 않고 있었을 때였지만은 어쨌든 인터넷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상위 목록 심지어는 1위를 하기도 하고
야 그래서 이게 출판사의 규모라던가 아니면 뭐 작가가 유명 저자도 아니고 책의 성격이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 종합 베스트셀러 상위에 오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일단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신기했고 아 갑자기 저 출판사가 큰 펀딩을 받아가지고 광고를 했나? 광고를 세게 했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책이 발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 뭐 방송에 나왔나 셀럽이 언급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궁금할 정도로 이제 그게 궁금했고 또 한편으로는 구매자 목록이 또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책 중에서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었던 책 중에 하나가 사피엔스잖아요. 근데 사피엔스의 대부분의 구독자는 40대, 50대 남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주 구매층은 대개는 다 20대, 30대 여성층들이 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너무나 신기하고 좀 궁금한 대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아니면 책이 어떤 부분들이 사람들의 매력을 끌길래 그럴까 하고 책을 펼치기 시작했죠. 저는 뭐 저 두 사람이 읽자고 하고 방송해야 된다고 하니 뭔지 모르지만 그냥 읽기 시작을 했고 제목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제도 먹었는데?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럼 내가 먹은 건 뭐요? 내가 먹은 물고기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제목이 달렸는지 궁금해서 그냥 읽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딱 또 펼치니까 너무 좀 약간 당혹스럽지 않았어요? 당혹스럽다기보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싫어했던 종속 과목 강문계 분류와 관련된 책이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 내가 이게 싫어서 생물 전체를 다 싫어했었지. 의과대학 들어가는 사람 중에 생물 되게 싫어하는 사람 드물거든요. 근데 전 생물 정말 싫어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생물 특히 싫어했는데 아니 지구과학을 더 싫어했는데 그냥 싫어했던 것 특히 싫어했던 것. 좋아하는 게 없었는데 쓸데없이 물리도-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물리도 싫어했는데 어디를 가야 하나 하다가 의대를 간 이상한 케이스. 화학도 싫어하고 다 싫어했네. 그러고 보니 과학 과목을 아무튼 그런 책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작가가 좀 필력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게 뭐 얘기가 좀 약간 특이하네. 이게 지금 이 주인공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맞아.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뭔가 글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인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 한 반쯤 넘어갔더니 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헐 약간 소설 같죠. 정말 특이한 구성. 네. 하지만 다 읽고 난 다음에도 이게 왜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는 도통 모르겠다. 그리고 솔직히 이거보다는 강한 과학이나 수질 위생이 더 많이 팔려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래서 내가 생각했잖아. 강량구의 강한 과학을 약간 이런 컨셉으로 썼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토록 제목이 이상하다, 표지가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 빡빡 내용부터 우기더니. 그 책은 내용부터 투셔먹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를 읽고 나니까 그 책은 내용부터 틀려먹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됐던 책이었다라는 후회가만 밀려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의 중론 중에 하나는 이 책의 가장 큰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약간 그 이면에 그 글쓰기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 룰루 밀러는 그 혼돈이라는 주제 의식을 실제로 글쓰기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녹여냈다. 굉장히 혼돈스럽게 썼거든요. 이게 도대체 이게 회고록이야? 자기 에세이야? 과학책이야? 뭐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규정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 최선을 다해서 범주에서 피해 나가기 위해 쓴 것 같아요. 앞부분은 전기 같기도 하잖아요. 전기죠. 부분은. 거의. 네. 전기 같기도 한데 나중에 알고 보면 위인전이 아니라 이 인간은 쓰레기다라는 쪽으로 이제 또 뒤에 가면 반전이 그 있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올리죠. 네. 실제로 제 주변에 좀 질서가 잡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질서가 잡혀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 중에 상당수는 또 과학자 정체성을 가진 분들인데 이제 몇몇 분들한테 후기를 들었는데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음. 질서가 롤러코스터처럼 막 어지러워서. 질서가 잡혀 있다라는 거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의 인간을 지칭하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책상 정리가 일단 잘 되어 있고 뭐 아니죠. 그런 이제 겁니까? 약간 모범적이고 난 아니고 또 그리고 삶의 뭔가 목표 의식이 되게 또렷하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목표 의식이 또렷한 만큼 되게 지금 성취도 되게 많이 있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성취를 유지하고 더 많은 성취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그것도 아니고 난 아니네. 그러니까 일단. 누가 봐도 되게 반듯하고 바르고 존경할 만한 분들 예를 들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좋은 책도 쓰신 이런 분들이 되게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책은 그들이 있는 그리고 그들을 만들었던 그 세계의 몰락에 대한 책이잖아요. 맞아요. 야, 그러니까 성취하고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고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 위에서 그 권위를 획득하고 그 권위를 부여하는 그 세계에 대한 전복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방식이죠. 근데 나는 왜 그러지도 않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이 책을 안 읽은 분들이 이 책을 안 읽은 분들이 지금 이 대화를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도통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사이언스북스의 노희성 주관님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과학책을 가장 오랫동안 기획하고 펴내 오셨던 그분에게 약간 당신의 이런 책을 절대로 못 만들 거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그럴 것 반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강양구 너도 이런 책을 절대 못 쓸 거다라고. 그냥 씹는 걸 보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었던 거죠. 약간, 너라고 다를 줄 아냐. 주류 기득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책이에요. 아니 그러면 저 순간 저 주류 기독권 된 겁니까? 주류 기득권이죠. 기득권이죠. 주류 기독권이라고요? 네. 아니 나 너무 억울한데. 뭐 주류 기득권이라고 하기에는 모종의 지적 세계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인정 못 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나는 그게 더 억울한 거지. 주류 아니, 기득권도 아닌데 기득권은 뭐 하여튼 크든 작든 많든 적든 뭔가 음. 갖고 있는 건 있으니까 YG도 나이도 있고 그 나이도 있고.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는데 주류라고 하기에는 저자는 비주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경계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책을 읽고서 네. 나는 이렇게 책을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책을 이렇게 써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또 입소문이 나고 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이렇다라는 게 또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약간 열패감. 아니 지금이라도 룰루 밀려처럼 그렇게 좀 저런 특이한 경험들을 좀 쌓아보면 되잖아요. 뭐 가령 뭐 남자를 좀 좋아한다거나 뭐 좀 대마초를 좀 해보신다거나. 아니 그게 갑자기 나 오늘부터 남자를 좋아해 볼 거야 하면 남자가 좋아집니까? 스스로를 좀 자초시키셔야 돼. 그래서 약간 뭔가 일단 좀 난파선. 가정도 좀 버리시고 뭐 이렇게 회사도 때려치우고. 그러기에는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많네요. 그러게 기득권. 맞잖아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기득권자인 거지. 주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득권. 그리고 결정적으로 갖고 있는 게 많은 이유의 근저에는 아까 JYP가 정확하게 지적했지만 나이가 많아요. 참 특이한 방식으로 우리도 지금 평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 돼가는데 이게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개요라도 좀 설명을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이게 어떻게 요약을 할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평전이라고 요약을 하실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저는 아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고 하는 과학자의 평전으로 요약하면 사실은 그건 이 책의 그 한 3분의 1 정도만 소개를 하는 것이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평전이기도 하고 룰루 밀러의 자서전 혹은 회고록. 룰루 밀러의 자서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분류학 혹은 질서를 향한 과학의 집착에 대한 뭔가 딴죽걸기? 어떤 그 질서적 세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학적 집착의 허상에 네. 대한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건 과학책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짜여진 한 편의 에세이다. 저는 이걸 룰루 밀러의 그냥 자기 에세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과학 뭐 방송 기자 전문 기자라고 하지만 그 서양에서 많이 쓰여지고 최근 한국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자기 서사. 큰 장르 안에 있고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던 거죠. 보통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삶에서 어떤 재료들을 채취를 하는데 이 사람은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실제로 있었고 심지어 분류학에서 굉장히 영웅적이었던 위치에도 있었던 저명한 학자의 삶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흥미로운 건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한 사람을 영웅처럼 쓰다가 빌런처럼 만드는. 네.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을 완전히 그 한 세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그 사람을 승인했던 한 세계를 전복을 했고 그럼으로써 혼란에 빠져 있었던 자기 삶을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이야기로 전환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혼란스럽지만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영리하게 잘 쓰여진 자기 에세이.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룰루 밀러는 과학 저널리스트라기보다는 굉장히 훌륭하고 능력 있는 구성 작가라고 봐야 이 책을 오히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딱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자신의 서사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맞아요.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요리를 해야 될지를 너무나 영리하게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타일 책 이런 나옵니까? 스타일 앞으로? 책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전 못 나올 것 같아요. 명예훼손과 이게 그러니까 일단 돌아가신 분이어야 그쵸. 되고 역사적으로 사자 명예훼손 사자명의 있잖아요. 유족들과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유족이 없는 돌아가신 분을 조선시대 인물이 거기도 무슨 또 종친회 그럼요. 이런 거. 정치인회 이런 정치인회에서 게 있을 들고 수 일어나죠.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용감한 책이고 아니 그래서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종류의 책들이 있나? 역사적 인물, 실존 인물 한 명을 자기 서사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요리를 해서 잘 배치한 그런 논픽션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면 저는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안 떠오릅니다. 완전히 다른 장르죠. 누군가 실존 인물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하고 나에 대해서 쓰는 거하고는 합쳐질 수 없는 네. 장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국에서 왜 논픽션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뭐 카포티라든지 뭐 이런 작가들이 쓴 작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의 삶을 추적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일대기를 쓴다거나 이런 관점들이 그러니까 현재 사실이 있고 그 역사적인 사실의 의견들을 더하고 해서 논픽션이라는 어떤 장르들을 만드는 건데 보통은 그게 타인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장되는 범위라는 게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던 하나의 사회라든지 가치관 정도인데 그게 자기의 삶의 전체성이랑 이렇게 딱 결부가 돼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막 바로 나오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방식의 글쓰기가 있을 수 있고 이건 문학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고 영화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인 그래서 것 같아요. 제가 다음 그 작품에 한번 이런 스타일을 한번 녹여넣어 볼까. 하여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많이 드러내면서 쓰인 논픽션은 잘 없고 그러면서도 심지어 거창하게 말하면 어떤 세계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까지 하는 참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거를
처음 끝까지 구성을 완벽하게 다 계획을 세워놓고 했으면 천재 아닌가. 아, 저는 근데 세워놓고 했다고 생각해요. 세워놓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쭉 썼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이 저자의 정신 세계는 정말 특이한 게 아닐까. 전 그래서 약간 그 유보적인 부분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지금 삶의 위기에 봉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어떤 어린 여자아이에게 뭔가 충동을 느껴서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삶에 뭔가 대단한 위기, 남자친구와의 이별, 막 혼란에 빠져 있는데 그러고 있을 때 뭔가 질서를 확립한 사람.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라는 한 사람에 꽂히게 됐고 이 사람이 분류학자였고 이렇게 혼돈으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물고기들에게 이름을 주고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이 혼란스러운 삶에 대해서도 뭔가 하나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삶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오고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건데 근데 그 지점 그 시작하는 부분들은 약간 MSG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팩트기는 할 테지만 여기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근데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간의 그런 맥락이 존재하는데 그 맥락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 좀 읽을까요? 한강 작가 특집 들으시고 밀크티님. JYP와 맨 부커상의 취향 차이는 바루도의 링컨이 있었죠. 예, 바루도의 링컨이 맨 부커상을 받았었더라고요. 네, 채식주의자 읽으면서 어머머 헐 하면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힘든 책이었어요. 소년이 온다는 인생책 중 하나인데 말이죠. 다음 회 기대됩니다.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네, 옹코아잼님께서도 채식주의자 예전에 어느 휴양지에서 읽으려고 가져갔다가 푸른바다 앞에서 기분이 꿀렁꿀렁 착잡해졌던 기억이 박평이 고급진 평론을 들으니 다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뭔가 강렬하다 원초적이다 이런 느낌은 들었으나 이해가 어려워 더 생각하기를 멈춰버렸었는데 결국은 독자가 에너지를 들여 생각하고 해석하게 만드는 작품이 고전이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한편 YG의 TMI 집착 작가의 나이, 수상 경력, 가족관계 등등에 이제 소설 내용 얘기하자는 JYP의 재지에 또 한 번 빵 터졌네요. 네.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나이, 수상 경력, 가족관계 적당히 해야죠. 네. 네. TMI 아니겠습니까? T를 빼야 됩니다. MI까지는 되는데 TMI 노노. 네, 마음의 힘님. 드디어 한강 작가님까지 왔네요. 한강님은 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도 몽고반점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여성의 성적 대상화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도 그 작품에서 그려지는 처제의 모습은 유난히 수동적이라서인지 아니면 예술과 성욕을 동일시하는 형부라는 존재가 괴물처럼 느껴져있는지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식물과 비슷한 여성과 폭력적인 남성이 그려지는 단편들을 읽었던 것 같은데 요즘 한강님의 작품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사실 방송도 듣기 전이라 다른 책 팟캐스트를 듣는 건 아니고요. 역사 팟캐스트에 꽂혀 있다고 하시고요. 고딩 때 역사란 게 너무 재밌었는데 전공을 못한 것은 안정적인 직업에 대한 욕구가 큰 탓입니다. 그래도 댓글이나 카페를 보면 익숙치 않은 닉네임들이 자주 보여서 안심하고 있어요. 따뜻한 봄날 얼른 왔으면 해요. 2월 말인데 유난스럽게 추운 날 마음의 힘 드린 편지를 쓰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플라님. 노벨문학상 후보로 한강 작가님을 예상하는 YG의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2017년에는 움베르토 에코와 오르한 파묵 등이 수상한 메디치 외국문학상 후보에도 히라버 시간이 올랐을 만큼 자리매김도 했고요. 시인이기도 한 한강 작가님의 문학 세계는 서사에 서정의 미학을 입혀서 특별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단편집 노랑무늬 영원도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한강 작가님과 박평님의 만남을 기대해 봅니다. 언제 둘이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 뭐 책 작업이라든지 이런 걸 맞아요. 기원해 주셨죠. JYP님 눈물 감성을 깨울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난다는 멘트까지 네, 생각하지 주셨네요. 마십시오. 없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 알콩달콩님께서도 소년이 온다는 매년 5월에 꺼내 읽는 책입니다. 저도 JYP님처럼 의식하면서 읽게 됩니다. 읽을 때마다 소년과 소년의 어머니, 소년의 친구와 소년의 누나 때문에 눈물 짓게 됩니다.
또 YG님처럼 한강 작가의 최고작이라는 생각에 공감합니다. 네, 도리도리님, 저는 한강 히라버시간 흰 좋은데. JYP님, 자고로 제대로 된 에세이는 밀도 있는 문장에서 나온다죠. 그러니까 여중기는 여행 준비의 기술은 밀도 있는 문장은 없었다. 밀도 있는 문장은 없죠. JYP는 원래 좀 그런 문장 잘 못 씁니다. 네. 여중기는 저 네. 텍스트로 된 웹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저렇게 자악한 천재 같은 텍스트로 된 웹툰이라니. 네, 더 좋은 저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문장 밀도와 문학의 예술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스토리 약한 한강 작품들 추천합니다. 진짜 텍스트로 된 웹툰을 써낼 수 있는 작가면 그게 진짜 천재 작가 아니에요? 그럼 뭐 세계적인 작가가 되죠. 네, 죄송합니다. 네, 텍스트 형태의 웹툰이라는 이야기는 되게 좋은 말이었군요. 그러니까. 네, 냉구님께서 두 아재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아재 개그도 하고 자기 포지션 챙기는 박평 완전히 적응해서 아재들과 장난도 잘 맞고 쥐락펴락하는 모습 또 다른 캠이 여전히 재밌습니다라고 격려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댓글 소개를 뒤쪽에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